아버지, 오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버지를 황급하게 모셔봤어요. 지금 종가 직전이잖아요. 코스피 상승 종목이 44개고 하락 종목은 875개예요. 굉장히 심각한 패닉장인 듯한데 이유는 물론 SBB 때문이겠죠? 아니, 그냥 흥분해서 그렇지 뭐. 아버지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SBB로 인한 악재는 뭐 끝났다고 봐, 거의. 아빠가 나랑만 얘기를 할 때도 뭐 악재는 좀 다 소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아직 솔직히 조금 덜덜덜해요. 미 금융당국에서 지난 주말에 첫 번째 대책을 내놨었지. 아빠가 준 자료 있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10일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 불능을 이유로 SBB를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임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 FDIC는 산타클라라 예금보험국립은행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세워서 SBB의 기존 예금을 모두 새 은행으로 이전하고 SBB 보유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죠. 그 산타클라라 예금보험국립은행을 가교은행이라고 그래. 브릿지뱅크라고 그러거든. 이 법인을 통해서 기존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지. 나중에 이 법인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기도 하고 또 뭐 살 사람이 없으면 그냥 청산하기도 해. 아무튼 FDIC 조치에 따라서 25만 달러 예금보험 한도 이내 예금주들은 이미 지금 13일부터 예금 인출할 수 있게 됐지. 줄을 길게 섰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아무튼 비보험 예금주들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액에 대해서 이 FDIC가 지급하는 공채 증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됐었어. 하지만 이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 아빠가 SBB 사태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지? 일단 지난 방송에서 다 얘기를 드렸지만 또 간단히 다시 한 번만 정리를 드리자면 일단 VC들이 빨리 가서 돈 찾아야 된다고 종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예금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또 추가 요구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AFS 계정에 있던 국채를 매각을 했는데 절대 부도가 없었다던 믿고 있었던 국채에서 대규모 결손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화를 부른 거죠. 그래, 그거야. 문제는 이제 그 점은 SBB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지. 미국의 모든 은행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치명적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똑같은 일로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누구나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었던 미국채를 헐값에 팔아야만 하잖아. 그럼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우량한 다른 은행들도 SBB 꼴이 나지 말는 보장이 없잖아. 그쵸. 듣고 보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FDIC의 조치는 허당이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악재는 다 해결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됐지 이미.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저께 오전장 중에 미국에서 비교적 완벽해 보이는 두 가지 구제 조치가 발표됐어. 첫 번째는 은행과 그 외 대출기관이 미 국채와 MBS를 담보로 현금을 빌릴 수 있게 해서 누구한테? FRB한테. 그럼 그냥 해결된 거야. 이거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어. 이때 빌릴 수 있는 돈은 시장가치, 그 채권의 시장가치가 아닌 명목가치, 액면가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SBB는 예금보다 대출이 더 적었기 때문에 나머지 현금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국채, 미 국채에 투자했다가 망한 거잖아. 미 국채가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그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액면에 나와 있는 액면가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국채를 헐값에 매각할 이유도 없어지고 SBB처럼 자본 결손을 염려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면 뭐 완벽하게 해결된 거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BTFP라고 해서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 이걸 가동하기로 했어.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 BTFP에 대한 지원으로 한 회사당 최대 250억 달러까지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했는데 힘든 은행에게 그냥 긴급 수혜를 해주겠다라는 거야. 대개약 이 두 개 정도의 바주카프면 해결된 거로 난 생각을 해. 근데 미국 증시의 반응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장 반응도 그렇게 뭐 해결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도 금융주들은 거의 폭락세였잖아요. 그렇지. 또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중소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화요일 새벽에 개장 직후 주가가 75% 가까이 폭락을 했고 또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은행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도 주가가 80%나 넘게 빠졌어요. 두 은행 모두 주가 폭락에 거래가 일시 중단된 후에 다시 재개가 됐죠. 퍼스트 리퍼블릭은 앞서 12일 연준과 JP
JP모건의 긴급 자금 수여를 받아서 가용 유동성을 7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렸다고는 밝혔지만 이 회사도 하락을 막지는 못했고요. 또 퍼스트 리퍼블릭은 모기지를 적극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하다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치솟자 역풍을 맞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총 자산 2,126억 달러였죠. 그러니까 지난주 파산한 SBB의 총 자산이 2,090억 달러였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 SBB보다 시장에 더 큰 충격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역시 오늘 새벽 매도세에 시달리고 있는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지난 3월 9일 기준으로 대차 대조표상 예금이 615억 달러, 현금은 2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예금도 탄탄하고 유동성도 풍부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주가 하락을 면치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마켓워치에 따르면 화요일 새벽 장중 웨스턴 얼라이언스 주가는 지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9월 19일 39.4% 떨어진 이후로 최대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외에도 커스터머스 뱅코프, 메트로폴리탄 뱅크홀딩스, 킥코프 등 중소은행들이 초반 주가 급락 후 거래가 일시 중지됐다가 재개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유가 있어. 예금자에 대해서는 100% 보증하겠다고 그랬잖아. 그 예금자 문제가 없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투자자는 보호할 수 없다. 그게 금융이 가는 길이다라고 못을 박았어. 우리나라의 연기금도 이번에 한 300억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물렸다지. 뭐 생각해봐 이수야. 어떤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정확히 알 수 있나? 어떤 은행이 국채나 MBS만 아주 잘 가지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 AFS 계정에 그런 것들만 순수하게 다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고. 만약에 엉뚱하게 어떤 회사가 뭐 우량주랍시고 애플의 40년짜리 채권을 덜컥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게 어떤 종목인지 누가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는 예금은 보호해주겠다 하지만 투자자는 보호해주지 않겠다. 뭐 그게 정상이야. 또 사실은 주식을 투자한 건 투자고 예금은 이건 예금이니까 그렇게 돼서 투자자는 보호해주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으니까 어떤 은행인지 모르니까 소형 은행주들은 마구 매도를 한 거야. 거기서 하락이 된 거고 그걸 보고 난 이후에 공포심이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했잖아. 이미 SBB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결은 된 거야. 공포심만 남아있을 뿐이지. DMI 매수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부터 좀 천천히 사냥을 시작하려고 아빠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매수 신호가 나오는 종목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자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급한 얘기라서 오늘은 신박한 방법으로 녹음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아시죠? 그럼 안녕!